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주 수요일은 옛날 무기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영국 전투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영국을 구한 명작 전투기 스핏파이어 전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한 루프트와페,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죠. 이 루프트와페의 전금속제 단엽 전투기 등장에 충격을 받은 영국입니다. 이제 1936년도인데 메서슈미트 BF109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쌍엽기, 복엽기라고 하죠. 날개가 이제 그 두 개,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복엽기라고 하는데 이런 복엽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체는 나무로 만들고 또 캔버스 천으로 감싸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처럼 그런 식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936년도에 독일이 모든 동체와 모든 이 외형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 전투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복역기 쓰는데 쟤들 좀 많이 컸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도에요. 자, 그래서 이 추츠크, 그러니까 독일, 또 이태리,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추츠크 그 연합 동맹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츠크의 신형 전투기에 대적할 단엽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때 이제 독일과 이태리가 이런 전투기 만드니까 영국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영국 항공성님이 호커님과 슈퍼마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호커와 슈퍼마린은 이제 영국의 항공회사예요. 저놈들 베르사유 조약으로 묶어놨는데 벌써 저만큼 컸다. 야, 우리도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다들 설계하는 준비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전금속제 단엽기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기동성이 아주 좋죠. 복역기보다. 그래서 이제 호커가 당연하죠. 전투기 하면 호커 하면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요구하신 성능 충족하면서 생산성 좋은 K5083 설계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린이 아니 저 따위 구식 설계 쓰시려고요. 쟤들 복역기 설계 조금 바꾼 구조에 천으로 된 동체라서 미래전에 못 써요. 저희가 슈나이더컵 대회에서 우승했던 설계 바탕으로 최신 기술 적용한 전투기 설계한 K5054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호커가 무슨 소리? 니네 설계대로 하면 대량 생산을 물 건너 간 거야. 고객님 저희 거 쓰세요. 쟤들 거 사시면 제때 납품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둘이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붙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슈나이더컵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즘 이제 이 자동차 레이싱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레이스에 그 투자를 많이 하죠. 왜냐? 자신들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죠. 이때 이제 항공기들이 막 나오니까 영국에서는 슈나이더컵이라고 그래가지고 항공기의 속도와 이 기동성을 겨루는 이 항공기 레이싱 대회를 했던 것이고 그게 슈나이더컵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슈퍼마린의 비행기가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양산형은 아니죠. 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서도 봤듯이 그게 다 양산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양산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커가 아니 지금 독일 놈들 하는 거 보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언제 저 비싼 전투기 하겠어요? 우리 거 하세요. 우리 게 좋아요. 대량 생산은 우리 게 짱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달랐던 컨셉의 두 기종 영국은 결국은 모두 채용했습니다. 1937년도에요. 일단 호커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독일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영국은 지금 쌍엽기, 복역기밖에 없으니까 빨리 독일의 BF109 같은 저런 단엽기의 숫자에 일단 맞춰야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가능한 걸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 호커에서 만든 이 허리케인이라는 비행기는 금속과 목재 그리고 캔버스 천의 복합 동체입니다. 전방 이 엔진 부분은 당연히 금속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후방 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재로 감싸고 그걸 이제 캔버스 천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제작비가 싸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용이했던 겁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47km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기관총 8정입니다. 그리고 슈퍼마린 스핏파이어는 최대 속도는 590km. 그러니까
약간 이 호크의 허리케인보다 약간 빨라요. 그리고 이제 무장은 좀 빈약합니다. 기관총이 내정인데 이게 303 구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7.7mm입니다. 영국은 구경을 밀리 이렇게 하지 않고 밀리미터로 하지 않고 이걸 이제 구경으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 7.7mm 기관총 8정, 허리케인은 그리고 스피파이어는 기관총을 4정을 장착했는데 무장은 상대적으로 이 허리케인이 우수했지만 기동성이라든지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스피파이어가 우수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2가지 다 채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는 하이로 믹스 개념은 없었지만 요즘으로 치면 로우급으로 허리케인, 하이급으로 스피파이어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질적 주력, 즉 요즘으로 치면 하이급으로 선정된 스피파이어가 1938년도에 채용이 됐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재원표에 나와 있는 이것은 거의 스피파이어의 최종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38년도에 채용이 되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신형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까 최종형 버전인데 이게 스피파이어 마크 14E형입니다. 전투 중량은 3.9톤이고 엔진 출력은 2050마력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721km, 항속 거리는 740km입니다. 무장은 20mm 기관포 2정, 그리고 12.7mm 기관총 2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것보다는 무장도 여기는 7.7mm 내정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20mm 기관포 2정에다가 12.7mm 기관총 2정, 그러니까 무장 엄청나게 강화됐고 그리고 이때의 엔진 출력은 한 1000마력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 최종형인 마크 14E 버전에 가서는 엔진 출력이 2000마력이 넘죠. 그러니까 파워가 2배로 증강을 한 거고 여기 최대 속도는 시속 590km인데 여기는 시속 721km. 그러니까 속도도 아주 많이 빨라졌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2차 대전 말반에 영국이 좀 힘에 붙여가지고 미국의 무스탕을 제공을 받아서 전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무스탕 제공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스탕은 시속 740km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왜 무스탕을 받았냐? 무스탕은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속거리가 740k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피파이어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방공하는 것, 즉 적이 공격해온 것을 막아내는 이 차단 임무는 잘했는데 가서 공격하기에는 힘들었던 거예요. 독일까지 날아가기에는 힘들었던 거예요. 항속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이 무스탕은 마지막에는 정말 개량을 해가지고 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갖다 붙이고 나서는 완전 기량이 급상승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기동성 이런 모든 면에서 스피파이어를 앞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스피파이어가 만들고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상대가 독일의 BF109 아니겠습니까? 이 BF109하고 붙여보니 그 가속 성능 그리고 선회율 여기에서 BF109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공중 근접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도그 파이팅을 하는데 가속 성능과 선회율이 앞서니까 이제 상대가 훨씬 더 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데뷔와 함께 찾아온 시련입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 1940년도부터 이제 개전을 해가지고 독일이 영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일 육군이 도버 해협을 건너서 상륙작전, 그걸 이제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했는데 시행되진 않았어요. 그걸 해서 영국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직접 점령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독일의 2인자였죠. 헤르만 괴링. 이 사람이 이제 공군 원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폭격 나한테 좀 얼마 정도 3개월만 시간 주면 폭격하면 결국 쟤들 뺏기 됩니다. 뭐하러 그 상륙합니까? 또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상륙을 하려고 하면 이 도버 해협의 제해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었죠.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우리는 비행기가 많으니까 훌륭한 비행기 있잖아요. BF109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해서 폭격기로 폭격하고 하면은 쟤들 3개월이면 뺏기 됩니다. 그래서 시간 주세요. 한 게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자, 이게 이제 1940년 7월 10일부터 40년 10월 31일까지 한 서너 달 가량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공군력만으로 영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헤르만 괴링의 주장에 따라서 시작된 독일 공군의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작전입니다. 영국은 신형 전투기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독일 공군을 격퇴했으며 4개월간 진행된 이 전투는 영국의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독일군 힘 다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독소전쟁 해가지고 깨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패전의 길로 들어섰는데, 아무튼 이때 영국에게는 두 개의 최신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레이더였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독일에서 전투기 폭격기가 딱 뜨면 이걸 이제 다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구름 위에 숨겨놓습니다. 훨씬 더 높은 고도를 딱 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독일의 이런 폭격기들 이런 것들이 쫙 몰려오면은 이 위에서 고도를 잡고 있던 이 영국의 전투기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데, 당시 괴링이 어떤 지침을 내렸냐? 폭격기들을 엄호하는데 이 BF-109가 이제 엄호하고 가는데, 이 BF-109 한 대가 폭격기 한 대를 근접 호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기는 느립니다. 근데 BF-109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폭격기를 근접 호위하라는 괴링 원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은 레이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투기를 딱 출격시켜서 천천히 오고 있는 이 BF-109를 그냥 내려 꽂으면서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도를 잡고 위에서 기관총을 쏘면은 훨씬 더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또 이미 여기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가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밑에서 위를 보고 싸워야 되고 속도가 느리니까 이 독일 BF-109는 가속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전투기끼리 도그 파이팅은 에너지가 누가 세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지고 시작한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그러한 지침들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독일이 사실은 이 영국 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자,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동지로 됐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보여준 콤비 플레이인데요. 1940년이죠. 이제 이 허리케인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죠. 뭐 나무로 만들고 했으니까 내가 슈투카하고 BF-110 이거 구식 전투기 이것들은 내가 맡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슈투카 그리고 그 BF-110 같은 저성능의 전투기는 허리케인이 맡고, 그리고 BF-109 바로 최고의 전투기죠. 독일의 최고의 전투기. 이거는 바로 스피파이어가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공군이 아주 크게 이기게 됐는데, 개전할 때 2차 대전 개전할 때 허리케인이 한 500대 정도 있었고 영국이, 그리고 이 스피파이어가 한 100대 정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영국은 뭐 계속 생산해 가지고 총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 스피파이어를 무려 2만여 대를 생산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쟁 막바지에는 소련에도, 그때는 당시는 이제 같은 연합군이었으니까 소련에도 이 스피파이어를 한 1000대 정도 공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소련도 스피파이어 전투기를 썼어요. 자, 그래서 적조차 탐냈던 탁월한 기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링이 아우 답답해, 총통한테 공군이 다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어쩔 거야, 저놈들 방어선 뚫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 말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돌프 갈란트라고 하는 독일 공군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령이었는데 나중에 준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괴링에게 뭐라 하냐, 뭐가 필요하냐고요? 스피파이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주면 뚫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스피파이어 전투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괴링이. 적국인데. 그러니까 이 최고의 에이스인 갈란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안 된다. 스피파이어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는 거였어요. 이 아돌프 갈란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은 좀 독특한 사람인데, 에이스기도 하고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공군의 또 최고 에이스와의 어떤 그런 우정, 뭐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따로 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독일 최고의 에이스, 공군 최고 수뇌부들 중에 하나도 스피파이어 때문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 대단한 성능을 전쟁 초기에, 2차 대전 초기에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후기에는 무스탕에게 물려준 최강의 자리죠. 그리고 명예로운 퇴역을 합니다. 1945년도 무스탕이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고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워, 기동성, 그리고
항속거리 이런 걸 보이면서 이제 연합군은 전부 무스탕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면서 독일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으니까 B-29를 호위하고 가가지고 B-29들이 독일을 마음껏 폭격할 수 있게끔 엄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스탕이 했고 이제 스피파이어보다 당시에 이제 그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 무스탕도 또 역시 미국이 영국에게 제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그런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무스탕 이야기가 아니고 스피파이어 이야기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체절명의 영국 구해줬던 스피파이어. 만약에 스피파이어가 없었다면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졌겠죠? 졌으면 정말로 괴링의 말대로 백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피파이어가 영국을 구했다라는 그런 가설도 가능합니다. 자, 영국을 구한 스피파이어 전투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